안녕하세요. 철학사에서 가장 오래됐지만 어쩌면 가장 기묘하고 또 가장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킨 증명, 바로 존재론적 논증에 대해 한번 깊이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파고들 질문은 바로 이거예요. 어떤 경험이나 관찰, 증거 하나 없이 오직 머릿속에서 순수한 이성과 논리만으로 신의 존재를 증명해낼 수 있을까? 바로 이 대담한 시도가 존재론적 논증의 핵심이거든요. 그리고 이 모든 논쟁은요, 정말 신기하게도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많은 철학자들을 잠 못 들게 한 바로 이 한 문장에서 시작됩니다. 이 정의가 어떻게 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만능 열쇠가 될 수 있었을까요? 자, 그럼 이 놀라운 주장을 처음 펼친 인물 캔터베리의 안셀무스를 만나보러 가볼까요? 안셀무스가 살았던 11세기는 지금과는 좀 달랐어요. 신앙과 이성이 서로 싸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최고의 파트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는 자신의 믿음을 그냥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는 걸로 만족하지 못했던 거죠. 그에게 가장 중요했던 말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 그러니까 안셀무스에게 이 논증은 신앙이 없는 사람을 설득하려는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자기가 이미 굳게 믿고 있는 것을 이성이라는 도구를 통해 더 깊이, 더 명확하게 이해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여다볼까요? 안셀무스는 도대체 어떤 식으로 이 논리를 폈을까요? 안셀무스는 먼저 화가 이야기를 꺼내요. 자, 화가가 그림을 그리기 전에 그 멋진 그림은 어디에 있죠? 그쵸, 바로 화가의 머릿속, 마음속에 아이디어로 먼저 존재하잖아요. 그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합니다. 마음속에만 있는 것과 실제로 현실에 있는 것, 이 둘은 분명히 다르다는 거죠. 정말이지? 놀랍도록 단순하고 대담하죠? 안셀무스의 주장은 이겁니다. 신의 존재를 부정하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신이 마음속에만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그런데 현실에 존재하는 게 마음속에만 있는 것보다 더 위대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현실에도 존재하는 더 위대한 신을 상상할 수 있게 돼요. 어라? 근데 이건 맨 처음의 정의, 즉 더 이상 위대한 것을 생각할 수 없다는 말과 정면으로 부딪히죠? 모순이 생기는 겁니다. 따라서 이 모순을 피하려면 신은 마음속뿐만 아니라 현실에도 반드시 존재해야만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하지만 말이죠, 이렇게 간단하고 우아해 보이는 증명에 정말 기가 막힌 반박이 곧바로 튀어나옵니다. 도전자가 등장하는데요, 바로 가우닐로라는 또 다른 수도사입니다. 그는 안셀무스의 논리를 그대로 아주 영리하게 뒤집어서 반박을 시도해요. 이게 진짜 재밌는 부분인데요. 가우닐로가 안셀무스 논리 구조를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한 거예요. 자,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섬, 잃어버린 섬이 있다고 쳐보죠. 이 섬이 만약 마음속에만 있다면 현실에도 존재하는 더 완벽한 섬을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순을 피하려면 잃어버린 섬도 현실에 꼭 있어야만 한다는 이상한 결론이 나와버리는 거죠. 근데 어때요? 말도 안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안셀무스의 논리 자체에 뭔가 구멍이 있다는 걸 제대로 보여준 겁니다. 자, 이제 논쟁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과연 안셀무스는 이 강력한 한방에 어떻게 받아쳤을까요? 바로 여기서 이 논쟁의 가장 깊은 철학적 차이가 드러납니다. 안셀무스는 아니 그건 핵심을 놓친 거야 라고 말합니다. 내 논증은 섬 같은 데엔 적용이 안 돼. 이건 오직 신에게만 적용되는 특별한 논리야. 왜냐하면 신과 섬은 존재 방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다르거든. 자, 바로 이겁니다. 안셀무스 반박의 심장부죠. 섬은 우연적 존재예요. 무슨 말이냐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완벽한 섬이 없다고 상상해도 아무런 논리적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신은 필연적 존재라는 겁니다. 즉, 신이라는 개념, 그 완벽함의 본질 안에는 존재라는 속성이 이미 패키지처럼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마치 동그란 사각형을 떠올리려는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자기 모순이라는 거죠. 사실 11세기에 벌어진 이 두 수도사의 지적인 결투는요, 앞으로 1000년 동안 이어질 거대한 논쟁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보세요, 이 단순한 아이디어가 철학사를 그냥 관통해버립니다. 17세기의 데카르트 같은 사람은 이거 괜찮는데? 하면서 지지했지만 아퀴나스나 칸트 같은 거장들은 잠깐만 여기 문제가 있어! 하면서 날카롭게 비판했죠. 심지어 20세기에는 천재 수학자 괴델이 현대 논리학으로 이 증명을 다시 만들기도 했어요.
많은 비판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칸트의 반박이 거의 결정타로 여겨져요. 칸트는 존재는 수로가 아니다 라고 말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떤 개념을 정의할 때 전능하다 같은 특징을 넣을 수는 있지만 존재한다는 건 그런 종류의 특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 주머니에 100달러가 있다고 상상하는 것과 실제로 100달러를 갖고 있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얘기잖아요. 존재한다는 말이 100달러라는 개념 자체를 바꾸진 않는다는 거죠. 이 비판으로 존재론적 논증은 한동안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 이렇게 긴 논쟁을 따라오다 보니 우리는 결국 다시 맨 처음에 가장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결국 안셀무스의 논증은 우리에게 정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완벽한 정의가 과연 현실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이게 그냥 오래된 신학 논쟁처럼 들리시나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인공지능이나 가상현실을 다루는 지금 우리에게 이 질문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완벽한 코드가 의식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이 논리가 천재적인 증명인지 아니면 그저 세련된 말장난인지는 천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깊은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